저에게 쌍욕을 해요. 내가 언니인데.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니 악용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와 다른 인간은 거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각기 다른 분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아는 분인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줘 보세요. 남편이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식탁에 남편 가방이 있어요. 확 썰어서 먹어버릴까 싶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고치지 않고 식탁 위에 가방을 계속 두네요. 밥을 책상 위에 차려줘 볼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 다음 사연이 다른 건데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 와이프가 저는 공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별 쳐서 도와주세요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말인지 혹시 두 분이 같은 부부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단일민족 국가, 백이민족, 이게 아마 저희 어렸을 적엔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의 프라이드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프라이드가 되는 것은 이제 좀 낡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백이민족, 한민족, 단일민족 이런 말은 매우 저는 편협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프라이드가 되는 것은 이거는 좀 마치 이제 그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고는 이제 헌 부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저는 인류사적으로도 저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민족끼리 사시지만 제가 보기에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단일 민족이 결혼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라면 자 다문화 가정인데 우리는 무조건 다문화입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무조건 다문화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인간은 거의 다문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독특한 계약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의 나라의 언어와 풍습과 이러한 것들을 되게 이렇게 궁금해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할 어떤 기본적 내 인격이나 상대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하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저 민족, 저 언어에 대한 사랑, 자꾸 우리는 사랑으로 접근하는데 사랑으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호르몬이에요. 저 여자랑 어떻게 좀 퍼포먼스 하고 싶은 그 호르몬이야. 근데 결혼하면 퍼포먼스를 거의 안 해. 그냥 성직자가 돼버린다고요. 성직자.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와이프가 코로나 걸렸는데 남편은 안 걸리고 왜? 철저한 거리두기를 코로나 전부터 했기 때문에 CPR을 안 해도 돼. 그냥 안 걸려. 자,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자, 봐보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형이 어떤 여자예요? 그랬더니 처음 만난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쇼킹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처음 본 것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 보면 인간은 뇌가 시각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하거나 반응하는 게 되게 더뎌진대요. 그래서 올해 아무리 가방을 사도 우리는 들 가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옷이 많아도 입을 옷이 없어서 오늘 20명 이상이 안 온 거예요. 아니, 옷이 없는데 어딜 돌아다녀요?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샀잖아요. 앞으로도 살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뇌는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지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희망이 뭐냐면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관계가 새로워지나 봤더니 편안하고 치열업 해주고, 즉 언어, 비언어를 좋게 해줄 때, 나한테 좋게 해줄 때 솔직히 그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인간관계의 희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사랑보다 예의와 언어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예의 없는 사랑이 매우 상대방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의지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의 있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대해준 거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스승들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스승을 찾아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배우려는 자에게 신이 스승을 보낸대요. 삶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스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승들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언제 나타난다고요? 배우려고 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겸허하게 스승을 구하는 자 앞에 어떤 삶의 절대성이 우리에게 스승들을 보낸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스승들은 이미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 스승을 볼 수 없는 거고 만날 수 없는 거죠. 현 직장 9년 차, 워킹맘 6년 차입니다. 올해 유독 번아웃이 심하게 온 것 같아요. 작년 봄 2번째 코로나 걸리고 격리 후에 다시 출근하던 날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니 악용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랑 오래 일한 직장 상사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육아 휴직 후에 바로 복직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 상사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쉼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9년 일하셨는데 근데 이거 섭섭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말은 했어요. 네. 그분이 이해하세요? 인정해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시긴 했는데 좀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했어요? 약간 다른 분들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저 혼자 있을 때.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더 기분 나쁘고 화나는데. 이게 좀 말을 원래 좀 차갑게 하시는 편이긴 한데 좀 그날따라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렇게 더 느꼈을 수도 있고 안 나가려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여러 가지가 사실 겹쳐서 온 것 같아요. 그분의 직장 상사 직위가 뭐예요? 이사요. 그럼 그냥 듣고만 계신 거네요, 그 이사님한테 말을? 그래서 황당하니까 이제 약간 얼어버린 거죠.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여태까지 보셨나 싶어서 안 좋은 사람으로 본 것 같아가지고. 또 그리고 그 시간이 9년인데 네. 내가 성실하게 일한 그 시간을 다 본 사람이 물론 이제 친구 관계는 아니니까 상하 관계란 게 있고 다 그런 걸 알겠는데 그런 말이 꼭 굳이 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일이 지난 지가 몇 달이 됐어요?
1년 한 6개월 됐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확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가라앉긴 했는데 아,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출근하는 오케이. 길이 되게 숨막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또 저녁에 맥주 땡기는데. 요즘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운동 더 해야 돼요. 지금 네. 안 돼요. 지금 뛰어서 출근해야 돼. 지금 안 돼요. 지금 네, 네. 너무 지금 우리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지금 출근하면서 가슴이 막힌다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심장에 무리가 가는데 심장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때는 쪼이고 걸레 짜는 것처럼 나중에 막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고요. 회사 그만둘 생각도 있어요?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니고요. 사실 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그러니까 그만둘 수는 없는데 이제 계획은 조금 세워놓고 있어요. 뭐 향후에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자 해가지고. 네. 지금 이사님이 이 영상을 보면 바로 계획을 실행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그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모자이크 처리. 네. 피디님 우리 모자이크 여기 몸 쪽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세요. 지금 운동 중이시라니까 몸 쪽 해주시고 얼굴은 인격이니까 살려주시고. 근데 그거는 그 사건이 있기 전 이후로 내가 조금 아이 키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남편과의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또 내 개인적인 내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그 한 번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그게 아주 그냥 활용 정점이 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상처가 더 이렇게 깊어진 거죠. 네. 그 밑에 그거는 뭐였어요? 아이의 육아입니까? 아니면 남편과의 어떤 잘 도와주는 편이라서 육아에 대해서는 크게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고. 저는 회사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업무가 좀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느낌. 오케이. 회사에 있는 스트레스를 또 집으로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눌러야 되는 것도 있고 맞아. 그게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이 그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나 그렇게 욕심이 있진 않았지만 나 진심으로 했는데 내 업무를. 그러니까 만약에 막 선생님이 막 그냥 진심으로 안 했어 막 출근하면서 맥주 캔 까고 뭐 어차피 회사에 3명 있잖아. 나 없어도 2명 있단 말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상처가 1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진심의 시간이 9년이었잖아요. 9년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 그 병원 코로나 걸렸을 때 내가 진짜 잔머리를 굴렸다면 난 이렇게 또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나 그때 막 죽을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이 좁은 데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고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무슨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또 그분이 예전에 계속 따뜻한 말의 느낌을 했다면 또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옛날에 퍼즐이 맞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더 믿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가장 큰 건 진심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1년이 지나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마치 눈싸움을 하는데 숯불을 쥐어서 던지려고 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벌겋게 지금 일렁이는 이 숯을 내 손으로 잡아서 이걸 던져서 저 사람한테 맞추고 싶은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 전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화상을 입겠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냐? 갱년기이기도 하고 뇌신경센터를 다니고 귀 한쪽은 지금도 안 들리고 디스크 전에 수술한 건 다시 올라오고 뭐가 한 4-5개가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시간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핑계대고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저 잠깐만 쉬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이것마저 놓으면 그냥 계속 수렁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선생님한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억지로라도 할 것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선생님도 이 시간이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동생이 저에게 쌍욕을 해요. 내가 언니인데.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26살이 되었는데도 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동생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여성분은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네. 26살이 강연 이렇게 듣고 콘서트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오게 됐어요? 소중한 사람이 선물 줬어요. 여기 강연 한번 와보라고. 아, 남자친구가? 아니야. 그냥 잘 챙겨주는 오빠가. 지금 장난쳐요 저랑? 나도 50살인데 그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잘 챙겨주는 오빠가 무슨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44,000원짜리 이런 거 가라고 그렇게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나? Anyway, 동생은 그러면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여동생이 조금 많이 험악해요, 성격이. 옛날에도 이랬어요? 최근에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이유는 얼추 알고 있어요, 언니는? 제가 물건을 많이 뺏었어서 그런 거. 처먹을 만하네요, 그러면.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생 물건을 돌려주고 사과를 해요.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유턴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저희 막내 누나랑 이제 1살, 2살 차인데 저희 집은 제가 막내 누나하고 너무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이제 누나인데 김미자인데 그 왜 싸웠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하다가 딸을 3을 낳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약간 언어와 그 보이지 않는 언어로 아유 가난한데 애들은 처낳고 막 이런 눈을 엄청 받은 거예요. 수십 년을.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남자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은데 큰아이를 버탈 제사도 많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낳는데 또 김미자를 낳은 거예요. 김미자가 되게 예쁘거든요. 예쁜데 엄마 눈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 딸이 나서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죄를 갖게 됐대요. 그래서 저를 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자하면 이게 너무 애가 딸이 5명 되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시는 분이 남자애 같다 뭔가 모양이 그래서 낳아라. 그래서 낳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아이는 자기의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야. 이 서러움에 대한 면류관이 된 거예요. 그냥 봐라!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자식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아니야. 엄마의 삶에 10년, 20년의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저를 엄청 편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미자는 그 전까지 자기가 막내여가지고 사랑을 받았는데 애가 나오니까 엄마가 얘만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적에 그 성냥꽉 있잖아요. 그 팔각정처럼 생긴 거 안에 성냥 꽉 들어있는 거. 그 누나들이 이거를 하나씩 탁 키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어리니까 누나들하고 이렇게 탁 했는데 이걸 애가 이쪽에다 던져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탁 놓으니까 그 성냥꽉 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불똥이 탁 떨어졌네요. 근데 그럼 이제 누나들이 애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누나들이 가만히 있었네요. 그 애가 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눈썹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엄마의 면류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가위로 여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애를 엄마가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똥인데 애가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내 애가 맞긴 맞는데 저기서 봐. 뭐 약간 애가 모나리자 같이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나들 작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은 제가 더 미운 거예요. 김미자는. 저 새끼가 나와가지고 나는 완전 찬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면 김미자가 막 대들더라고요. 그럼 또 저는 희한하게 아들이라고 왜 엄마한테 대드냐고 막 머리 이렇게 막 뽑고 막 그럼 누나한테 너 왜 누나라고 안 하냐고. 한 살 차인데 뭐가 누나냐. 그냥 미자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자고 또 싸우고. 그래서 막 나중엔 어떻게 너 같은 거랑 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다녔는데 김미자가 저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제사 지내는데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사이가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너의 가족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미자의 핏값을 왜 나한테 찾나 싶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전도 한번 하고 듣고 떨어지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네요. 근데 김미자가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듣고 떨어지라고 얘기한 건데. 근데 그 김미자가 누나 고3 저 고2 때는 같이 새벽 기도 같은 걸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누나가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인도 국경 지역에 자기 혼자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그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동생이든 언니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 사람은 그냥 바뀌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 먹는 음식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사람은 입으로만 먹지 않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거든요. 그러니 좋은 거 정기적으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얘기. 처음에 어색해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저희 안에 언어를 만들 겁니다. 동생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잘하자 이민영. 네, 지금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풋살이라는 프로팀 감독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힘든 가운데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같이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무관중이라 보니까 경기하는 동안 차에서 한 2시간 정도 있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일정이 거의 한 2박 3일 정도였는데 한 이틀째 지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경기도 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데리고 있냐. 내가 지금 당장 데리러 가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잠깐 차로 왔는데 차에서 이제 영상으로는 보고 있었죠. 근데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입장은 사실 알겠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배울 게 많고 실제 선수들이랑 같이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환경 훈련도 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좋은 건데 부모님 입장도 사실 알겠어요. 내 아들이 그거를 주대로 갔는데
사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못 들어갈 확률이 좀 클 것 같다. 근데 그냥 다짜고짜 데려가시니까 아이한테도 저는 사실 많이 미안하고 지금 수업 같은 것도 해도 그 이상으로 사실 훈련을 해주고 있어요. 선수들 훈련할 때 같이 데리고도 가고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하지 말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도 미안하다. 근데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가 언제든지 원하고 네가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면 난 언제든지 다시 해줄 거야 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했는데 제가 좋아서 했고 아이한테 좋아서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했지 내가 하라 그랬어? 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받고 좀 위축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인스타 대문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진심이 아니고 아니 뭐 내가 돈 받고 하는 건데 뭐 애도 원하지 않고 부모도 원하지 않고 뭐 내가 이거 뭐하러 해? 그랬으면 그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 마음은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돈을 떠나서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에게 눈물이 나는 것은 선생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 있는 슬픔이 눈물이 되어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못 알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제가 어떤 계획을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꿈이 있다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농산물 김창옥의 자연스러운 김옥자를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 난 돈을 벌어서 나는 시간을 사고 싶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서 무료 강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점진적으로 제 강연에 되게 큰 키워드가 위로하려고 위로하는 건 아닌데 위로가 좀 자주 나와요. 근데 돈 받고 위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돈 받고 위로해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위로의 값이 크면 내가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위로가 되고 내가 10만 원 받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근데 이 이상한 어떤 마음의 무엇인가가 돈 받고 위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세워서 병원 강연 갈 때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했어요, 얘기를. 나 무료로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저는 병원에서 엄청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저희의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것을 심리학에선 뻘쭘이라고 해요. 뻘쭘이 아니고 뻘쭘. 마음이 되게 뻘쭘한 거예요. 되게 무안하더라고요. 네, 무안함과 뻘쭘. 그리고 약간 마음에 아이씨 하지마 나도. 이런 생각. 제주도에서 삼겹살을 먹다가 좋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고기는 언제 뒤집냐면 한쪽을 진심으로 구웠을 때만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근에 마음이 뒤집힌 거잖아요. 그건 왜 뒤집힌 거냐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열을 가했기 때문에 삶이 그 다음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또 여기에서 그 아이에게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화력을 잃지 않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제는 이제 좀 더 지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쪽에 사정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이 마음에 이것을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자기 아이를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을 그러는 거에 그게 부모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중간중간 연락을 해서 어머니 아이가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경기를 보진 못하고 있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혹시 이게 불편하면 아이를 다시 집으로 같이 제가 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이런 방법적인 걸 구사해 볼까? 그러니까 이 열만 끊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뒤집다가 가장 적절한 자기의 익히기가 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삶이 뒤집어졌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구웠는데,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대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대했는데 이별을 하네? 뒤집어지네?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어. 그래서 군대에서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대충 쓰고 사람들 가면 대충 가고 뭐 서면 대충 서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엔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삶에 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쌓여져서 나이가 먹는 것, 그게 저는 인간의 진짜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딱 그만두면 이제 선생님은 그냥 학원 선생님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 선생님이 한다면 선생님은 뭐가 되냐면 선생님의 이름이 되겠죠. 아이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스승과 교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학원 강사님이라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요. 자기를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아이들은 가장 철저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원이든 큰 대학 안에 폼나는 무슨 선수촌이나 뭐 대학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 아이는 아마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저만 느꼈나요? 여러분 안 느껴져요? 뭔가 목소리에서 다 느껴지잖아요. 아, 저분이 진짜 진심이구나. 아, 우리 아이를 저기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선생님 어디 학원 하세요, 선생님? 시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곳에서. 아, 시흥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지 조금만 한번 안내해 주세요. 아마 선생님한테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시흥 백옷에서 아이들. 시흥 백옷의 상호가 뭡니까? 피포유라는 축구 교실입니다. 진심으로 그 열을 가하신 걸 선생님 마음도 알고 그 아이도 알 겁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